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네, 지금 조금 긴급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텔레그램 특징적인 걸 보면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세게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흔들린 모습들이에요. 이 부분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에 관련된 내용 바로바로 전달드릴 계획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첫 번째 링크 들어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전용 게시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네, 여러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꼭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가 지금 역대급의 올해 들어서 공매도가 크게 증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83% 정도 공매도 비율이 높게 나왔다라는 건 한 1주, 2주 정도는 힘이 많이 없고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로 좀 이따도 말씀드릴 예정인데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장대 음봉 동반된 상황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공매도까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매우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기분이 좀 나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QQQ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멤버십 가족분들 데이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좌에 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장기 계좌는 그대로 있고 중기 계좌에서 F를 절반 정도 매도를 했고 단기 계좌에 MBDL, FBL 메타 2배, MBDR 2배짜리가 있었는데 네, 단기 이렇게 약 수익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중기 계좌에서 애플 절반 매도했습니다. 애플 2배 매도했고 절반 정도. 그리고 장기 계좌는 10월 6일, 10월 8일 정말 운이 좋게도 폭락 전에 조금 분할 매도 들어갔었다라고 정도 참고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그 하락 전에 좀 현금을 좀 마련을 했었고 하락 직전 그리고 트럼프가 말하고 그 뒤에 실시간 라이브 진행하면서 집중적으로 조금은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현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보시면 주식이 56%, 현금이 44%로 거의 5대5의 비중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진 현금을 가지고 이번에 좀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요 종목 공매도 상황도 보시면은 견고한 모습입니다.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중요한 현금입니다. 내 현금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 진짜 10% 20%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은 지금 상황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여유롭게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종목 선택입니다. 내가 떨어졌을 때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짜주시고 막상 상황이 터졌을 때 당하지 않는 이 평온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USD, FNGU 여기서 개별 종목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좀 아쉬웠던 엔비디아와 메타를 좀 고려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이 종목에 어느 정도 매수하겠다라는 이 시나리오 저는 USD 한 3천만원, FNGU 3천만원, 개별 종목 1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주는 것이 막상 상황이 터지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그냥 예시로 참고 정도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분할 횟수 이번에 깊고 짧게 갈 거야? 아니면 조금 지루한 느낌에서 회차를 늘려서 여유롭게 매매해도 되겠어? 이런 횟수를 정해주시면서 분할 매수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정도 현금 관리, 종목 선택, 분할 횟수로 이번 시장을 지금씩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떻게 또 말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체크 상황들 기본 디폴트로 가져가시면서 여유롭게 시장 보아주시는 것이 이번에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번 빠르게 보시죠. 네, 우선은 스파이 먼저 볼게요. 스파이가 2025년도에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어떤 게 바로 특징적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스파이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에서 떨어지면 말아올리는 2025년도 스파이의 특징이 있었다. S&P 500의 특징일 수도 있겠죠. 네, 21선에서 양봉이 길게 나오고 다시 말아 올려줬었던 스파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모습이 나왔나요? 지금 21선 크게 아래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맞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해 주면서 고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추세선이 이탈된 상황 속에서 볼린전 배너 하단까지 찢어서 61선 근처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제가 걱정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2025년도에 21선 닿았을 때 이런 학습 경험이 된 우리 개인들은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 21선을 왔을 때 이때 비중을 실어서 크게 매매 들어가시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가장 마음에 먼저 들고요. 이런 학습 경험이 됐기 때문에 21선이 닿아서 크게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셨더라면 지금은 크게 손실 볼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세가 이탈됐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음봉이 고점에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의 기분 나쁜 하락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월 7일과 지금과의 모습이 되게 대칭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4월 7일
11일 날 트럼프 말 한마디로 거래량 동반된 엄청난 장대 양봉으로 증시는 상승세를 이끄는 반면에 지금 딱 절반의 대칭점을 데칼콜만이 대칭을 해봤을 때 2025년 10월 10일 날 트럼프의 말 한마디와 거래량 동반된 장대 음봉이 길게 나왔다는 이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의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이것만큼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고, 정말 세게 공포감을 준다라고 하면은 121선, 더 나아가서는 201선까지의 이런 공포감이 길고 짧게 갈 것인지, 그러니까 짧고 깊게 갈 것인지 길고 얇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되게 지루하게 움직여주는 그림이 나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파이 주봉도 보시더라도 지금 하락 반전, 상승세기형에서 하락 반전으로서 추세선 하단이 이탈되었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을 주면서 장대 음봉 나왔고 5주선 아래로 주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봉상 장대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왔고 하락 장악으로 거래량 동반돼서 추세선 이탈되었다는 건 지금 이건 주봉의 흐름으로 강력 큰 힘이 발생됐다라는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전에 4월 7일 이전에 하락이 있었던 구간에 장대 음봉이 길게 나오고 하락 장악형으로서 이때 조정 25년 2월 달에 조정이 시작되면서 이 폭을 키웠던 적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느낌으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조지표도 관점 보시면 지금 RSI와 스케이슬러와 MACD가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매도 시그널가 나온 모습이고, MAC도 장기지표 또한 매도 시그널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로는 조금은 부정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바로 QQQ 보시죠. QQQ도 주봉상 장대 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하락 장악형으로 완전 다 잡아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금 5주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추세도 한번 보실까요? 추세도 현재 이탈된 상황으로서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다. 자, 과연 이번 주에 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어요. 이 하단에, 그러니까 상단에서 저항받았었던 석별 장악 후군 장악형 조정을 받았었던 상단에서 어느 정도의 저항 라인이 지지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살짝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 하더라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 높겠다라고 현재는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면 590달러를 QQQ가 지켜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풀이장에서 시간 외에서 589달러로 마무리된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 일봉도 보시면 상승세기형에서 하락 반전의 신호가 강력히 나온 모습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거래량 동반되면서 하락 장악형의 장대 음은 길게 나왔고 21선 아래로 추가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저번 주에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번 주에 이러한 시장 잘 가고 있는데 왜 하락을 말하냐, 너 왜 자꾸 분할 매도하냐,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걱정이 됐었습니다. 상승세기형에서 여기 고점 부근에서 이러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저는 상단에 닿을 때 611, 613, TQQQ와 XXL을 분할 매도로 조금씩 덜어냈었다. 이런 관점으로 현금을 좀 리스크 관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걸 염려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조금은 기분이 좀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세가 이탈되었고 상승세기에서 하락 반전 고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상단 부근이나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 부근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583달러 부근을 지켜주는 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거래량이 4월 7일 이후에 가장 또 눈에 띄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락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4월 7일이 아니더라도 이 지금 수준의 거래량은 4월 7일 이전에도 이것만큼의 거래량 나온 적 많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정도만큼의 거래량이 나왔던 구간은 대세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201선 지지받고 반등했었던 대세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거래량과 상황이 그냥 단순히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10월 10일 날 나왔었던 거래량이 지금 상장 이후로 단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이게 최대 거래량 10월 10일이죠. 제가 최대로 시간을 땡겨봤을 때 2010년 상장된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어디서 나왔나요? 고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었어요. 이 장대 음봉은 지금 상장된 이후로 가장 긴 음봉으로도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2024년도도 이것만큼의 장대 음봉이 나온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속스, 그러니까 반도체 1배수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 길게 나왔을 경우에 특징적으로 좀 길게 빠졌었던 하락 장악형이 길게 나온 경우에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5년도 10월 10일 날 상장 이후로 가장 큰 거래량과 동반된 장대 음봉이 고점 부근에서 나왔다는 거. 291을 역사상 신고가 정도에서 부근에서 시원하게 돌파해주지 못하고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나왔다는 게 좀 매우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속술이 좀 부담이 돼서 조금 일부러 좀 덜어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 높겠다. 여기 21선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위에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 라인을 체크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싶을 정도로 지금 기분 나쁘게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여러 종목들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장대음봉이 차익 매물이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이유가 2025년도에 이런 꾸준한 상승에 대한 이 폭탄이 지금 어느 정도 터진 부분들이다. 이 정도 상승한 이 차익 매물이 10월 10일 날 터진 게 아닌가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 또한 대칭적으로 이 정도 4월 7일 이상의 거래량의 고점 부분에서 장대음봉 나왔다는 건 매우 조금은 끔찍한 기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VNGS도 보시면 이 장대음봉의 중간선 70달러, 71달러 부분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또한 장대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진 부분들입니다. 69달러 아래로 내려왔고요. FNGS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어요. 근데 61선이나 67달러 정도에는 지지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 엔비디아 대장의 느낌, 이 흐름과 브로드컴, 엔비디아, 그러니까 넷플릭스 전체적으로 동일한 느낌에서 장대음봉이 나온 게 현재로서는 되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섣불리 지금 매수하기는 이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봉도 고점 부근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봉상 이 정도 거래량의 장대음봉이 고점 부근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지를 받는다는 게 이게 좀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지를 받는 게 266 그 전에 전고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베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골드 한번 보시죠. 골드가 지금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과 함께 장대음봉이 나왔고 이 중간선에서 조금은 붙은 모습들인데 시장의 불안 요소로서 다시 반등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이 동반됐었던 장대음봉 중간선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것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시장의 불안 요소가 커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로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환율 또한 1430원 그러면 월요일날 시작하면 1450원까지는 크게 열어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겠고 코스피의 하락 여력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자산이 전체적으로 버블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졌었다. 폭탄을 돌리고 웅축된 그림이 계속 연출이 됐었다라고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도 그래도 여기 거래량 동반돼서 양봉의 그 윗선 부근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장대 음봉이 나왔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차익 매물이 크게 발생된 상황입니다. 매물대도 보시면 최대 매물대 그 아래로 근접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21선에 지지 받을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장이 밀리기 때문에 이 대장의 흐름으로서도 밀릴 가능성은 높겠다. 그러나 빠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21선 181달러 지지 받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에겐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메타가 정말 아까워요. 메타는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장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좀 갈 의지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 조금은 좋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21선 지지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추세라면 120선 이탈되고 201선까지 669달러 정도는 하락 여력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기 상단 돌파해줬었던 여기를 지지받고 127선과 함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작하면은 이 장대음봉의 밑선 704달러 밑선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거래량 동반되면서 장대음봉이 길게 나왔다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 밀릴 가능성 높겠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메타 2배도 매력적으로 200일선 근처나 공포스럽게 비중을 좀 담아볼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타는 좀 아쉬워서 조금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애플이 좀 여기 다 소멸됐습니다. 장대 양봉의 중간선이 이탈되면서 여기 갭을 좀 채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여기 하나기전 10조 원 이상의 돈을 써서 올렸던 이 위치의 윗선을 지켜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 분위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밀릴 가능성 높겠다. 그래서 중간선 라인 243달러 정도는 내일 조금은 지켜주는 것이 애플에겐 그나마 희망이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9월 19일 날 나왔었던 이 거래량 돈을 써서 올린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현재 애플에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지금 이 단기견 추세가 이탈되면서 분위기에 맞춰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테슬라에게 중요한 거는 409달러와 396달러 이 갭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갭을 채우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매수했던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현재 계속 바라보고 있고, 보조지표나 지금 거래량 또한 보시면 보조지표도 50포인트 미만으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데드크루스가 나올 가능성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갭을 채우지 않는 거 356 이탈된다라면 네 진짜 389 정도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무수할 필요 많이 없을 것 같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봉은 참 네, 나쁘지 않았었는데 음봉이 좀 길게 나오게 되면서 5주선이 살짝 이탈된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갭을 띄었었던 부분 396 이번 주에 다음 주에 396 일론 머스크가 매수했던 평당 라인까지 올 것인지 389 근처까지 올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조지표상 지금 데드크루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봤을 때 매수보다 현재는 분위기에 맞춰서 매도의 힘이 강력한 부분들이다. 애플 또한 지금 고점 부분에서 음봉이 길게 나왔고 5주선 아래로, 그리고 추세선도 이탈된 상황이라 조금은 좋지 못한 것 같고, 보조지표도 오늘 매도의 힘이 강력한 모습이다. 데드크루스가 현재는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 관리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 평온한 상태에서 담아간 물량, 담아가는 시나리오 짜는 것이 현재 중요한 체크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다음 주에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려면은 장대 음봉의 이 밑선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것, 네, 대부분 차트가 공통적이어서 QQQ 기준으로 보시면 이 장대 음봉의 밑선 589달러 위로 조금이라도 이러한 회복을 해주는 것,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금씩 나와주는 것이 다음 주에 저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 염려가 되는 건 고점 부분에서 이 거래량입니다. 네, QQQ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가 상장 이후로 가장 큰 거래량이 고점 부분에서 장대 음봉 나온 게 상당히 기분 나쁘고 섣불리 지금 매수하기는 이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황 분위기 빠르게 보시죠. 네, 드디어 빅스가 30%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20포인트 넘었고요. 공포 탐욕 공포 29점입니다. 슬슬 좀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분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현금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 네, 하락한 이유가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11월 1일에 중국에 100% 관세 부과할 예정이다. 네, 이 소식 텔레그램 바로바로 전달드렸었죠. 그 뒤로 지금 트럼프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서 11월 달에 사실상 엄청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내용 통해서 증시가 흔들렸었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한국 경주에 10월 30일 날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일어난다고 하죠. 네, 근데 거기서 시진핑 그래도 만날 계획은 있다, 아직 철회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막판에 살짝 올렸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10월 30일 경주에서, 한국 경주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이런 가능성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전략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시진핑 만날 것이고 이건 순전히 정치적인 연구이다, 정치적인 전략이다, 트럼프의 강력한 전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의 AI는 주요 이슈고 몇 주 뒤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가 이걸 증명해서 올릴 것이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번 연도에 취해졌었던 패턴이 탁구 패턴이에요. 트럼프는 항상 위기에 바로 직접 물러선다. 처음에 강력히 보여줬다가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서 꼬리를 내리고 면제나 유예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지. 2018년도, 2025년도 트럼프 1기 때, 2기 때 비슷했습니다. 처음에 세게 나갔다가 타결, 유예, 면제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증시가 회복됐다, 반등됐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과연 2025년도 10월달 이번에도 트럼프의 탁구 패턴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 체크해서 제가 바로바로 텔레그램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도 심상치 않았었는데요. 나스닥이 빠지기 전에 암호화폐가 미리 움직여줬었죠. 지금 보시면 역사상 최대 규모가 청산 사태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도 FTX 붕괴보다 19배 이상 규모가 크게 청산이 나간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주식시장, 미국 시장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유롭게 대응할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요 공매도 보시면은 반도체 83%로 25년도 최대로 높은 수준으로 나온 게 된 것 같아요. QQQ도 62%고요. 또한 내부자 매도 상황 보시면 엔비디아가 10월 8일 날 매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서학기미 순매수 결제 1등 아이렌, 2등 MSTR 2배, 3등 조비, 매도는 스파이, 속슬, QQQ, 키움전사 순매수 1등 속슬, 2등 아이렌, 3등 이더리움, 매도 결제 TSL, 엑셀, 테슬라를 매도한 것 같습니다. 다음 흐름 동일합니다. 네, 미국 정부 셧다운 유지 기간 지금 29일, 30일 정도 나오고 있어요. 텔레그램 계속 전달드리고 있고요. 파월이 고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이거 무시할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대로 조금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트럼프 중국 관세 리스크 부가 커졌습니다. 조정이 임박된 모습인가? 이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증시 흐름, 이번 주에 연설이 좀 많아요. 이번에도 수요일날 파월 나옵니다. 파월 이 연설 내용을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과연 기술적 반응 나올지,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파월이 고점 발언을 통해서 이번엔 이 고점 발언을 이어서 어떤 주시장의 모습을 이야기할 것인지 이 부분 체크하도록 할게요. 네, 트럼프 변동성 여전히 있어요. 네, 지금 새롭게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아래 첫 번째 링크 텔레그램 고정 댓글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한 가지 여러분 부탁드려도 될까요? 텔레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조금 도움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체크사항 필수 3가지예요. 현금 관리, 종목 선택, 내가 산다면 얼마 정도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당하지 않게 침착하게 또 침착하게 신중하게 이번 시장도 함께 대응하셔서 묵묵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